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의 강사 라프입니다. 요즘 날씨가 갈수록 변덕이 심한 것 같습니다. 좀 따뜻해지려나 하면 다시 추워지고 그냥 확 추워지면 차라리 따뜻하게라도 입고 다닐 텐데 어제는 따뜻하다가 오늘은 또 갑자기 추워지고 이러니까 몸 컨디션이 계속 나빠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시는 건 너무 좋지만 항상 건강 먼저 챙기시면서 컨디션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강생분들께서 전달률 부분에 대한 강의 요청이 많아서 이 부분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전달률 부분은 사실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렵진 않지만 처음 흐름을 잡으시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들 위주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강의 길진 않으니까 집중 바짝 하시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전달률, 먼저 정의같이 한번 살펴보면 전달률이란 최대 기진력에 대한 최대 전달력의 비를 전달률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먼저 용어들이 좀 어려우니까 용어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자면 여기서 기진력이라는 말은 물체의 진동을 일으키는 근원적인 힘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물체에 얼만큼의 외력을 준 건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전달률이라는 부분을 해석해 보자면 전달률이란 물체에 얼만큼의 힘을 줬을 때 그 물체가 전달받는 힘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게 전달률이구나 라고 풀어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물체에 100만큼의 힘을 주면 당연히 전달도 100만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전달률은 무조건 1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진동이라는 개념에서 해석하게 되면 전달력이 무조건 기진력과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공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대부분 아실 텐데, 이 공진의 영역에서는 전달력이 무한정 커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전달력이 기진력에 비해서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프화 시켜보면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 X축이 진동수 B이고 Y축이 전달률인데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진동수 B가 1이 되는 지점에서는 전달률이 무한정 커지게 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반대로 진동수 B가 루트 2 인계값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넘어가게 되면 전달률이 1보다 작아지게 된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 전달률 어떤 건진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텐데 이게 왜 필요한 건지 어디에 쓰이는 건지를 알아야겠죠. 전달률을 구하는 목적은 바로 진동절연, 즉 외력으로부터 받는 힘의 진동을 최소화시키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률을 고려하게 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여기 전달률이 1보다 작아지는 여기 부분을 디자인 타겟으로 잡고 설계를 하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좋아요. 그럼 왜 구해야 하는지까지도 설명을 드렸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구해야 하는데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볼 건데, 앞서 설명드렸던 전달률이라는 친구를 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달률 TR이라고 쓰는데 TR은 최대 기진력분의 최대 전달력으로 구할 수 있고 원래는 이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유도를 해드릴까 생각을 해봤지만 유도하는 게 재차 방정식이라는 까다로운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도 과정을 공부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고요. 결과식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전달률에 대한 식은 여기 감쇄진동 부분에 있는 식이 완전한 식이 될 거고요. 비감쇄 진동인 경우에는 제타 부분이 0이 되기 때문에 식 정리를 하게 되면 감마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라는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감쇄 진동 부분에 있는 식은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비감쇄 진동에 대한 전달률식은 외워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전 강의에서 설명드렸지만 한 번 더 개념 잡아보자면 진동수비 감마는 물체의 고요진동수 오메가 n분의 외부에 의한 고요진동수 오메가로 구할 수 있습니다. 종종 이 물체의 고요진동수 오메가 n과 외부에 의한 고요진동수 오메가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메가 n은 쉽게 표현해 보자면 물체의 고유한 발작 버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물체의 질량, 강성 등을 통해서 이 물체만의 고유한 발작 버튼인 고요진동수가 정해지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 물체가 외력에 의해서 회전 등을 하게 되면 그 회전에 의해서 반복적인 진동 운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의 진동수를 오메가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비감쇄 진동을 기준으로 진동 수비가 루트 2가 되게 되면 전달률이 1이 될 거고요. 진동 수비가 루트 2보다 크게 되면 전달률이 1보다 작아지게 될 거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진동 절연이 될 거고요. 반대로 진동 수비가 루트 2보다 작아지게 되면 전달률이 1보다 커지게 되니까 일반적으로는 피해야 되는 구간이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가요? 전달률 이해가 좀 되셨나요? 전달률에 대한 부분은 산업에서 생각보다 아주 밀접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적용 사례가 있지만 한 가지만 살펴보자면, 우리 자동차 타이어에 있는 스레드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좀 불규칙하게 되어 있는 형상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이렇게 만든 이유는 서로의 불규칙적인 형상을 통해서 차로 전달되는 공진 현상을 쉽게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전달률 유형에 대한 흐름을 좀 잡아봤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아마 크게 어렵진 않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리 잘 되셨다면 문제 간단하게 두 문제만 준비했으니까 얼른 풀어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는 전달률 문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 오메가인 진동수를 가진 진동에 대한 전달률을 1 미만으로 하기 위해서 위한 조건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 전달률에서의 기본 목적은 전달률을 1 미만으로 내리기 위함이라 했고, 1 미만으로 내리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진동수가 루트 2보다 커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진동수비 오메가 n분의 오메가는 루트 2보다 크다는 걸 찾아야 되니까 답 2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문제는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니긴 하지만 조금 어려운 난이도 있는 형태의 전달률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면, 회전 속도가 2000rpm인 펜이 있는데 이 펜을 방진 고무를 이용해서 전달률을 0.3으로 하고자 할 때 고무의 수축량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단, 방진 고무의 감쇄계수, 즉 감쇄비는 0이라고 가정한다고 했으니까 비감쇄 자유진동이라고 가정하면 되겠죠. 전달률에 대한 공식은 최대 기진력분의 최대 전달력으로 구할 수 있었고, 이 식은 다시 감쇄 진동인지 비감쇄 진동인지에 따라서 식이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감쇄 진동에 대한 경우는 잘 출제되진 않기 때문에 비감쇄 진동일 경우에는 전달률 구하는 공식을 외워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했었고, 이 문제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풀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전달률 TR은 감마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로 구할 수 있고, 이때 전달률을 0.3으로 하고자 했으니까 0.3 대입해서 감마값 구해주시면 2.08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다시 진동수비 감마는 오메가 n분의 오메가로 구할 수 있었고, 오메가는 60분의 2파이 n으로 구할 수 있었으니까 정보값 넣고 구해보시면 209.44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식을 진동수비에 넣고 오메가 n값 구해주시면 100.69라고 나오게 될 거고요. 오메가 n은 루트 델타분의 중력가속도 G로도 구할 수 있었으니까 넣고 델타 값 구해주시면 0.97mm 해서 답 2번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조금 까다롭긴 했지만 흐름만 이해하셨다면 충분히 풀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달률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뭐 가끔 이론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전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오늘 배운 내용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푸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그래서 간단하게 전달률 한번 알아봤고요. 또 언제든지 알려줬으면 하는 문제나 개념이 있다면 자유롭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들어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